청소년 지도방법론 제14장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재 부분 학습 후에 동영상 학습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동영상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만든 청소년 교류센터 홍보 영상의 내용과 2019년 청소년 교류활동 사후관리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 영상, 그리고 우수사례 국제청소년 리더 교류 지원 사업의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시청함으로써 이번 수강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방법입니다. 크게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방법은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 청소년 교류활동의 현황, 청소년 교류활동의 과제와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의 개념, 청소년 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협량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법률에서 나오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조 4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청소년의 교류 활동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지역과 지역 간이든 남북 간이든 국가 간이든 여러 간의 교류 흐른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이 교류 활동인 겁니다. 교류가 아니라 교류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용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적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활동을 해서 공동체 의식,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활동의 목적이 있다. 체험활동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사회는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로 인해서 글로벌화 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눈 깜짝하면 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특히 페이스북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화재 사건들을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나 실시간 중계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항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한 세계 동계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경기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스포츠의 한국 사람들의 내용들, 여러 가지 K-POP 스타들의 내용이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디어 발달에 따라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따라서 글로벌화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 실제 전쟁을 하는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의한 가격이든 천연자원에 대한 내용이든 그것이 유럽이든 우리나라에게도 여러 가지 공장의
생산물, 1차 뭐 가공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산물들의 내용들이 윤활하지 못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유로의 급등, 그러니까 기름값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도 실질적으로 당사자 나라만의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성을 강화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개방화, 그리고 경제와 정보의 세계화, 자고 일어나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 뉴스도 많고, 거짓 정보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모르면 유튜브나 모르면 포털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은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신념을 낳아서 그 신념에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경제와 정보의 세계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의 존재는 불가능하며 한 사회 속에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난 1차 부산물 아니면 생산물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살아갈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처럼 풍요롭지 못하는 것이고, 한국은 지리적으로 무역이라고는 그렇지만 공장에서 여러 가지 생산을 통한 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그에 얻는 내용들을 더 싼 곳에서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내용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삶의 질에 윤택함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스로만 이렇게 국교 단절처럼 혼자만 있어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무역 또한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삶의 질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의 개념 자체는 실제 그 민족들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 다른데요. 이미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한 산디업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죠. 특히 농번기에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실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실제 농사를 제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한 일하는 인건비가 또 여러 가지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내용도 있고, 지금 노동은 이미 전 세계 글로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추이입니다. 그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서 이미 단일 민족의 개념 자체가 단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내용을 중심으로 단일이냐라는 내용이 되면서 실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단일 민족으로 가기 힘들다. 특히 이제 시대가 많이 넘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냐 오촌이냐 이러면서 혈연 관계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단일 민족의 가능성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한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현재 필연적인 현상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은 영화, 음악, 광고 등 대중문화의 영향으로서 게임 및 상품, 생산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문화 권력을 형사하고 추동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빠른 이동성은 자본과 상품의 회전력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이 오래
동안 사용하기도 하지만 망가져 사용을 버리기보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해준육이 옛날에는 옷이 떨어져야 못 입는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처리되라고 유형이 바뀌면 다른 상품을 사서 입는 경우가 많더라. 집에 여러 가지 옷들이 있어도 옷이 없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특히 영화, 음악, 패션, 게임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청소년층이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열광하는 대중음악이 세계 음악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pop 스타들도 있고요. 실제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러한 대중음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서 있는 디지털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N세대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역동적이며 끊임없는 변화하며 상호적인 N세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글로벌한 세계 문화와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며 세계 속에 청소년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류 정책을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 세대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세계 속에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적 존재자이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지도 활동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교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기법과 기술 그리고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적은 좀 전에 학습한 것처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가 이미 글로벌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가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류 활동이며 세계 속에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적 존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성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류 활동의 중요성과 그 의의입니다. 2005년 김민은 청소년 교류 활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다양한 청소 활동 중 핵심 활동이라고 합니다. 교류 활동은 수련 활동, 봉사 활동, 자치 활동, 문화 활동, 보호 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에서 그 특성이 분명하고 전통적으로 기획과 수행의 전 과정과 결과가 다른 활동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즉,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에 핵심 활동이 교류 활동이다 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자기 주도성이 크게 요구되는 활동입니다. 교류 활동에는 관계 형성, 상황 파악 및 판단 능력 등 다양한 자기 실행 능력과 자기 주도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체계적, 조직적인 청소년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은 무계획적이거나 비계획적인 교류 활동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넷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년 활동입니다. 교류 활동의 경우 외국어 구사 능력,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 이해 능력, 지역 전문성 및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능력, 인적 자원 개발, 과학 조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능력 등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청소년 지도자로 하여금 전문 인력으로서 자신을 열심히 개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러한 지도 인력을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청소년 단체 및 시설에서는 국제 교류 활동 추진을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그 자체로 훌륭한 체험 활동이며 체험 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교류 활동은 학교 교과 교육 장면과 비교과 교육 장면 간의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역사 기행, 국토 순례, 환경보호 등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단체와 시설이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류 활동은 다문화 이해 및 문화적 관용,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의 신장함에 있어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와 소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김민이 이야기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중요성으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7가지의 내용이 좀 전에 학습한 것처럼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에 핵심 활동이고, 또한 자기 주도성을 크게 요구하는 활동이며 체계적, 조직적인 청소년 활동,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청소년 활동, 체험 그 자체만으로도 체험 학습의 기회가 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 이해 및 문화 관용, 글로벌 리더십을 신장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했고, 일곱째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긍정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와 소통의 기회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진인, 의의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비에 의해서 해외 유학 및 연수, 국제조직에 가맹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와의 소극적인 교류에서 탈피하여 외국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 각국의 파견, 유학,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국제협력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우방국 청소년들과 농어촌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과학, 농업 기술을 설득하고 농촌 생활을 이해하며 국제 간의 친선과 우위를 정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기업 측은 상호 협력하여 많은 선수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각종 국제 경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경기 경험을 얻어 경쟁력을 활성시키고 외국 청소년들의 우위를 도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국제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여 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위 선장과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해외에 널리 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 문화예술 국제교류는 미술 전람회, 국제학생 음악대회, 아동극단 초대, 아동합창단 초대 등을 통해서 초청 및 방문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문화예술 국제교류에는 미술 전람회, 국제학생 음악대회, 아동극단 초대, 아동합창단 초대가 있고 스포츠 기업 간의 교류로서는 선수단을 해외 파견, 국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고 외국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거나 우리 청소년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 유학 연수시키거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국제 협력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그 의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입니다. 크게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국내 지역 간 교류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두 지역 이상의 청소년들이 각각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나 상호 교류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캠핑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교류, 해외 동포 청소년 교류 활동 등이 있습니다. 둘째, 두 지역 이상의 청소년들이 상대방 지역을 상호 방문하여 함께 교류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도농 청소년 교류 활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의 청소년 교류 활동의 한 예로는 경기도 화성, 수원 화성과 고인돌 군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을 보유한 고창의 교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 건선 청소년 수련관 위원회와 고창군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30명과 청소년 지도자들은 매년 상대 도시를 교차 방문하여 지역 내 유적지를 방문하고 조별 주제 토의, 레크레이션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교류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느 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제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방문 및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은 대표적인 예로 국토순례 대행진, 휴전선, 동서 프로젝트, 백두대간 생태여행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국내 지역 간 교류를 수행하는 활동, 캠핑을 통한 교류, 해외 동포 청소년 교류 활동, 도농 청소년 교류 활동, 국토순례 대행진, 휴전선 동서 프로젝트 등이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70년 이상의 서로 이질감을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두고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류 활동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청소년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청소년이 남한을 방문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교류하는 유형입니다.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은 통일을 위한 수단적 개념보다 통일 과정 또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적 통합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활발하지는 않지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방문,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방문, 제3국에서 교류, 통일 과정 또는 이후 내적 통합을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입니다. 멸련은 1987년 청소년 국제 교류를 청소년 국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경험하게 되는 교육적 목적을 계획된 행사 혹은 청소년들의 계획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의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국제 교류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생존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민의식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경과 연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국제교류는 청소년 집단이 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류 방식은 제3국에서 만나는 방식, 국가 간 상호 교류 방식, 일정 지역을 탐사, 여행, 순례하는 방식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동은 주최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파견과 국내 개최로 구별됩니다. 해외 파견에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교류는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를 합의했고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여 명이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9,124명이 상호 교류하였고 2016년 하반기 중국 측 사정으로 한중 청소년 교류를 중단했으나 2018년 8월 한중 청소년 교류 재개를 위해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초청 파견 사업에 재개되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출입 제한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나 한중 청소년 교류가 있고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 한중일 교류의 해를 설정하고 3자 간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98명을 파견하고 399명을 초청하였으며 3국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정부, 중국 정부, 일본 정부의 사정으로 사업이 순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최하는 외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제 청소년 포럼,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세계 야영 대회, 여수 국제 청소년 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는 좀 전에 학습한 것처럼 청소년 집단이 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하며 삼국에서 만나는 방식, 국가 간 상호 교류 방식, 일정 지역 탐사, 순례 방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그리고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내용입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을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의 토론, 가정 방문, 역사 문화 유적지 탐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국은 표 14-1과 같이 36개 국으로 2016년 11월까지 5,594명이 파견, 5,449명을 초청하는 등 총 11,043명의 교류가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319명, 10개국 파견 149명, 초청 170명으로 10개국에서 319명이 국가간 청소년 교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해외 파견 및 초청이 불가능하며 일본, 브루나이 현지 청소년들과 비대면 교류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각국 문화 소개, 공동 과제 수행,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재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14-1의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국 현황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3개국, 중국, 일본, 몽골이 해당하고 남아시아 태평양에는 8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럽은 12개국으로 러시아, 프랑스, 체코,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그리고 중남미 4개국, 4개국에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내 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국이 36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표 14-2에 나오는 교재 33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해외 및 행사 파견과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 회의, 행사 참가단은 청소년들이 국제 회의 및 행사 등의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는 4개 회의에 22명의 대표단을, 2019년에는 3개 회의에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2020년에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온라인 토의에 청소년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그 외 대부분 국제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14-2에 나오는 주요 사업은 주요 활동, 참여 연령, 파견국, 파견 시기, 파견 기간, 참가 비용, 자원 비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청소년 해외 프로그램으로 크게 2가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 속으로 청소년 해외 자원 봉사단, 그리고 청소년을 세계 주역으로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꿈과 사랑 속으로 청소년 해외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와 문화체험으로 참가 연령은 만 15세에서 20세, 파견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이며 파견 시기는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파견 기간은 10일 내외이며 참가 비용은 자본금 70만원 이하입니다. 자원 비용은 편도 항공료, 현지 봉사활동비 일부, 취약계층 참가자의 경우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의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에서 발언, 발제 추청, 인사 특강,
주제별 토론, 각국 청소년의 대표들의 교류 등입니다. 참가 연령은 16세부터 24세이며 파견국은 국제회의 개최지입니다. 파견 시기는 연중입니다. 파견 기간은 8일 내외이며 파견회의, 행사별로 상의하기도 합니다. 참가 비용은 통상 왕복 항공료 30%, 현지 체제비와 활동비입니다. 자원 비용은 왕복료의 70%, 현지 활동비의 일부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꿈과 사랑 속으로 청소년 해외봉사단은 청소년들이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 의식 함량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 주민을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아시아 6개국, 몽골,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이며 14개 팀, 276명의 봉사단을 2019년에는 아시아 5개국,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7개국 팀에 139명의 봉사단을 10일 내외로 파견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해외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아시아 4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봉사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현지 청소년들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교류, 국제교류 행사 지원입니다.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시아의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표 14-3과 같이 14-3은 340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 청소년 포럼 등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국제 청소년 포럼, 여수 국제 청소년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민간에서 개최하는 국제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는 스카우트 세계 디지털 야영대회 프로그램 개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스카우트 연맹은 기존 야영대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을 약 5,000명이 항상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표 14-3에서는 2016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행사명은 스카우트 세계 야영대회로서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있었고, 행사 취지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청소년 활동을 통해 개척 정신과 협동 정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주요 참석 대상은 49개국 스카우트 약 9,000명이며 주관 기관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입니다.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입니다. 23개국 청소년은 약 200명이며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포럼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며 세계 청소년들이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16년 주제는 세계 청소년 복원이었습니다. 주요 참석 대상은 30개국 청소년의 약 90명이었고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연맹에서 주관한
국제청소년 캠페스트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야영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 자질을 향상하는 것으로서 19개국 약 6,000명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 여수에서 주관하는 여수국제청소년 축제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세계 청소년 청소년만남의 장으로 20개국 약 10만 명이 참석한 대회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행사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과제와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과제입니다. 첫째, 청소년의 국제 이해와 청소년의 국제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수록되어 학교와 청소년 단체 및 시설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유창한 영어 실력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항상 열려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설 및 단체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시행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참여 효과 인식 유형에 따른 특성별 요구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국제교류 활동 참여 효과를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국제 이해 교육 및 국제 교류를 위한 독립된 건물을 확보하고 전담 기구로 하여금 이 사업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위한 청소년 시설 및 단체와 국제 개발 및 해외 원조, NGO, 지자체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현지 연계 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전담 청소년 지도자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 참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회 확대와 제도적 장치, 운영 측면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청소년들만이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참가하는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청소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의 각국 국제이해 및 국제교류기관의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각국의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시설과의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이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통일을 대비한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시험 분야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금방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교류 활동의 과제와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중 청소년 교류 활동의 과제입니다. 먼저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국제 이해와 청소년의 국제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있고 선정되고 수록되어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서 그리고 시설에서 교육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널리 알려져야 하고 참여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둘째, 청소년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정부의 특별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해외를 나가게 되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국제 이해 교육 및 국제 교류를 위한 독립된 건물 확보와 전담 기구로 이 사업만을 담당해야 한다. 실제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담해서 연차별 계획이든 전년도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차기 연도의 사업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담 기구의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참여 기구 확대와 제도적 장치, 운영 측면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기존의 각국 국제 이해 및 국제 교류 기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각국 간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시설 간의 자매 개련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교류 사업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통일을 대비해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교류 활동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도자는 지도자 자신의 다문화 수용 및 통합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종과 타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수용적이고 통합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태도와 가치가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민감하고 동조성이 강한 시기이므로 자신과 외모가 다른 친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교류 활동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국가, 외모, 인종, 문화, 사회적 계층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 참가자를 동기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류 활동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타인에 의해 참가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전 교육을 통해 충분한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함께 참여한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계획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실행에 있어서 프로그램 지휘자가 리더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류 활동은 이질적 문화 간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소통과 이해, 존중과 나눔을 바탕으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류 활동 후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경험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참가한 소감과 느낌을 그리고 변화된 가치관과 태도를 나누는 평가 과정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된 가치관과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학습했던 내용은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도자의 역할로서 4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다문화 수용과 통합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타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 특히 스스로의 말과 언행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통합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관점과 태도를 살피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둘째,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 참가자의 동기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계획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지휘자, 리더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과정이 필요하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참가 소감이나 느낌, 변화되는 가치관의 태도로서 학습이 경험으로, 또한 경험이 가치관과 태도로 바뀔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평가 과정이 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을 위한 지도자의 준비이람입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은 참가하는 청소년 개인에게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의 단원 문화의 사람들을 만남과 사귐, 나눔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세계 속에서 갖춰야 될 품성을 익히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타 국가 청소년들의 교류국의 청소년들의 정책 탐구, 그리고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타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간 우회정쟁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해 미래 지도자 양성 및 국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전문 청소년 지도자들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없이 실시된다면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교류 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엇보다도 청소년 지도사는 사전 교육과 문화 교류 활동 후에 평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학습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류 활동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청소년들의 생활권 이동에 따른 상황 전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건 등 참가자들의 안녕에 유념해야 할 절차와 요건을 많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교류 활동 사업 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면 표 14-4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준비해야 될 내용으로서는 먼저 청소년 교류 활동 초청 사업 준비 일람이라는 내용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초청 시기 협의 및 확정 통보, 즉 방한 시기 및 상호 협의가 되면 방한 체류 일정이나 작성을 필요한 기한을 정해서 상대국 교류에 입국, 그리고 출국 일시 및 항공편과 명단, 민박조, 편성표, 희망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공문 등을 요청하고 명단에 성명, 성별, 연령,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사전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 상대국으로서 먼저 입출국 항공시간, 항공편을 입수해서 공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명단을 입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한 체류 일정 작성입니다. 국문, 영문 등으로 상대국에 송부하고 전년도 보고서를 첨가하여 방문기간, 단체, 시설 등을 선택하는 것이고 방문기간과 전화로 확인하여 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 시행 단계에서 기한하는 것으로서 초청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초청의 개요, 체류 일정, 체류 당일 명단,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문 기간 협조 사항, 기한 및 공문 발송, 하루 일정 작성, 그리고 방문 기간 연락처 작성,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 통역사, 전문 통역사 및 통역 지원 자원 봉사자 선정과 일정, 그리고 부분 일정들을 협의하는 것이고요. 숙소 선정, 음식점 선정, 이용 메뉴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특성, 채식주의가 있고 종교와 관련된 금기 메뉴가 없는지, 이용 메뉴 선정, 넉넉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 쾌적한 화장실, 간담회 후 조용한 것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동 차량 선정, 견적 검토 후에 선정하는 것이고요. 홍보 책자 및 안내 팜플렛 준비, 국정홍보처,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 쇼핑백을 포함해서 민박 포함 프로그램, 민박 대면식 준비, 교류 한국 참가자 및 한국 라비의 의뢰 명단 송부하는 것이고요. 한영 만찬, 한영 어찬, 한영 만찬을 선정해서 한국의 집 등 전통과 한옥을 고려하는 것이 있고요. 한영 행사 계획 자료 작성 및 준비로서는 행사장 선정 및 확보 조치, 행사 순서 및 좌석 배치, 초청 개요, 체류 일정, 교류단 명단, 진행 시나리오 작성, 이런 것들은 실은 외국인 것 같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행사가 있으면 초청 개요와 그리고 일정, 교류단 명단,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제작 의뢰라든지 그리고 한영사 말씀 자료라든지 상대 국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후 345페이지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도 방법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국제 청소년 교류와 지역 간 청소년 교류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국제 청소년 교류에서 행사명, 기간, 장소, 대상, 참여인원, 목적, 참가 자격, 주요 내용, 그리고 참가비, 숙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명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과 지역 간의 청소년 교류로서 행사명, 기간, 장소, 대상, 참여 인원, 기대 효과 등의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서 명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은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원래 법률적 용어로서 나와 있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의미는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중요성과 의의에서 중요성은 교류 활동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에 핵심 활동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도성을 크게 요구하는 활동이며 체계적, 조직적 청소년 활동,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년 활동, 그 청소년 교류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체험 활동이고 체험 학습이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청소년 교류 활동에 갖는 의의와 더불어서 실제 6번째는 청소년 교류 활동은 다문화 이해와 문화의 관영,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7가지의 내용으로 교류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교류 활동을 갖는 의의로서 4가지는 자비에 의한 해외유학, 연수, 국제 조직에 가명된 청소년들의 단체의 소극적 교류에서 탈피하여 외국 청소년들 적극적인 초청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파견, 유학,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국제협력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히 자유방국의 청소년들과 농어촌의 청소년들 상호 간의 과학, 농업기술 습득과 농촌생활의 이해, 국제 간의 친선, 우회 정년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셋째, 스포츠 기업 간의 상호 협력과 많은 수단의 해외 파견, 각종 국제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경기의 경험을 얻어 경쟁력 향상과 외국 청소년들의 우회 도모와 각국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위 선장과 발전을 하는 해외에 널리 소개할 수 있는 내용. 넷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미술 전람회,
국제학생음악회, 아동극단 초대, 아동합창 초대 등으로 초청, 방문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이나 교류 활동의 현황들을 학습을 했고요. 청소년 교류 활동의 과제와 지도 방법을 봤습니다. 실제 교재의 내용들은 이렇게 종결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물에 나오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만든 청소년 교류센터의 홍보 영상과 2019년 청소년 교류활동 사후관리 세계 시민 프로젝트 활동 영상 그리고 국제 청소년 리더 교류 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를 묶어서 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 같이 신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청소년 지도 방법론을 학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